오늘 주제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최근 변동폭이 매우 크고 폭락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뛰어난 2차전지 기업이지만 늘 그렇듯 단기적 관점보다는 긴 안목에서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IR 담당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계획에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으며 강력한 기대 밸류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 둔화에 따라 목표 생산 캐파 일정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목표를 축소하지도 않고 미미하긴 하나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업황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튼튼하게 버티는 기업은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온다면 아주 큰 폭의 실적 성장 역시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IR 담당자님과의 통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코스모 신소재 향후 기대 밸류를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모 신소재가 유독 다른 종목들과 비교할 때 특히나 가파른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원칙을 지킨다면 계좌에 아주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말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향후 2-3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로 갈 것인가. 두 번째로 추세를 보면서 스탠 와인스타인이나 미너비니의 전략처럼 하락 추세를 경계하며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둘 중 무엇을 고를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시다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가격대에서 매수한 진정한 장기 투자가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간에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면 스탠 와인스타인이나 마크 미너비니의 이론을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코스모 신소재 주력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삼성 SDI, LG화학은 이미 코스모 신소재 주력 고객사이며 SK온은 22년도부터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내년도부터는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코스모 신소재는 내년부터는 LG화학, 삼성 SDI, SK온 이렇게 국내 배터리셀 3사와 모두 거래하는 업체가 될 것이고 이는 타 업체 대비 특징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제품 테스트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양극재라는 소재 특성상 이러한 강점은 투자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공장 일정에 대해 여쭤보았는데 테스트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서 초기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비 보완을 마무리하는 대로 가동을 시작할 것이고 이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 수준이 상공장 캐파에 따른 기대 밸류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의 주가에는 이 상공장 스케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 밸류에이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스모 신소재 해외 합작법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북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라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나면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이러한 소식 때문인지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도 했는데 트럼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스모 신소재가 신규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해외 합작법인을 제외하고는 기존 충주 공장 부지에 계속 이어붙여서 증축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공장을 오창에 짓는다는 등의 주장은 전부 허위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충주의 유휴 공장 부지를 3만 평씩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동사의 원대한 계획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공장 부지가 3,000평 정도이고 4공장 계획 부지가 6,000평 정도인데 4공장까지 완공된다면 20만 톤의 양극재 생산 캐파를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모 신소재가 3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밀려드는 수요에 맞춰서 3만 평 부지에 양극재 설비를 계속 채워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 부지의 크기만 고려해서 비례식으로 계산해보면 최소한 50만 톤 이상의 생산 캐파를 비교적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산업 중 양극재의 경우는 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ROIC를 생각해볼 때 투자 금액 대비 수익성이 매우 높은 대규모 장치 산업 중 하나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현재 공장 부지까지 완벽하게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설비를 쉽게 계속 늘릴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률과 관련해서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현재 기준 5에서 7%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10에서 20만 톤 캐파 물량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진 이후 8에서 9%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용 생산 캐파가 당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캐파를 확장한다면 괜찮은 이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점은 상공장 매출에 대한 안정화 이후일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는 사측에서 밝혔던 중장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현재 코스모 신소재는 계획 중인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4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27년에서 28년 무렵 충분히 6에서 7조 정도의 매출액은 달성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답변해주신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전반적으로 초기 계획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고 코스모 신소재는 후발주자이지만 기술력이 결코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에 밀리지도 않습니다. 현재 코스모 신소재는 고객사 니즈에 맞춘 모든 제품군을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맞추지 못하는 스펙이 없는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동환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생산성이 낮고 로스도 많지만 이를 잡아낸 단결정 소입경 기술력은 코스모 신소재만의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님과의 통화를 정리하자면 이전 영상과 수정된 사항은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그 외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공장 증설을 위한 유휴 부지도 많이 확보한 상황이며 기술력 역시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IR 담당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이전 영상보다 보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3공장 가동과 4공장 가동에 따른 구체적인 밸류에이션 값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측에서 제시한 3공장 완공에 따른 중장기 가이던스 매출 3조 원은 제가 검토해본 결과 아마도 메탈 판가 하락 이후인 최근 기준의 양극재 단가에 맞춰진 실적 예상치입니다. 31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의 NCM, NCA 양극재의 대략적인 톤당 단가 42,226달러를 적용해서 10만 톤 캐파의 환율 1,350원을 적용한다면 단순 산술식으로 매출액 5.7조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90% 가동과 95% 수율로 총 캐파 값을 보정을 하면 4.87조의 10만 톤 예상 매출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는 향후 리튬 판가가 31달러까지 반등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3공장 가동에 따른 3조 매출의 가이던스는 양극재 판가를 2만 달러 내외로 측정한 실적 추정치이며 향후 양극재 판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이 수치는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모 신소재는 재고자산을 축적하는 기업이 아니라 판가 연동의 효과는 에코프로비움보다 크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IR 담당자님과 통화를 하기도 했으니 그냥 따로 계산하지 않고 사측에서 밝힌 매출의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출해보겠습니다. 3조 원에 대해 5에서 7% 초기 안정화 시점의 영업이익률을 단순 계산해보면 1,500에서 2,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산출되며 초안격으로 여기에 멀티플 20배수로 대략적인 시총을 가늠할 경우 3조에서 4.2조가 산출됩니다. 영업이익률의 가정 또한 전고체 내재화에 따른 프리미엄을 크게 반영하지 않아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의 추정치가 지난 계산보다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적인 수치인 5에서 7%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양극재 판가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했고 이익률 또한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코스모 신소재의 당장의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투자 매력도가 별로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판가를 적용했고 영업이익률도 매우 가혹하게 책정했으니 높은 기대 밸류를 받는 양극재 회사에 단순히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만 하고 끝낼 수 없다는 점 또한 반영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최근 2년을 보자면 80%를 상회합니다. 게다가 물론 아직은 전체 실적이 다 나오지 않아 단순한 추정치이긴 하지만 올해 코스모 신소재 플러스 순이익은 전기차 성장 속도 둔화로 인한 전반기 시장의 수요 둔화를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근거로 저는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의 전환을 80% 정도로 계산식을 만들어서 사측에서 제시한 중장기 가이던스의 예상 영업이익률에 따른 PER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코스모 신소재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오차 발생 여지가 높은 PER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 좌측은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 약 8년간 코스모 신소재의 PER 밴드입니다. 글씨가 작지만 가운데 보이는 노란색 선이 약 PER 100배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선이 PER 25배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 비율이 80%라고 한다면 PER 25배는 방금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에서의 시가총액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8년 동안 꾸준히 PER 기준 40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부여받았으며 시장으로부터 K배터리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을 때에는 PER 100배 이상, 최고점 기준으로는 약 300배가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8년간의 데이터를 볼 때 밸류에이션에 따른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면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는 상당히 낮은 편의 가치 책정이고 따라서 이 데이터를 밸류 최소값으로 보겠습니다. PER 60배는 앞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2030년까지 10조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EV 시장의 성장 속도를 볼 때 2030년 중순까지는 배터리 소재 산업의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적정한 가격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서의 현재 양극재 판가 기반 보수적인 영업이익 멀티플 배수 20배에서 PER 60배수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당 92,000원에서 31만원까지의 주가 수준은 3공장 완공에 따른 적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공장 완공의 기준 시점은 내년 상반기이며 따라서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높은 업사이드를 가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3공장 완공 이후 곧바로 계획에 잡혀있는 4공장 완공에 따른 가치 책정도 해보겠습니다. IR 담당자님께서도 양극재 캐파 10만 톤에서 20만 톤 수준이 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이며 이 무렵 어느 정도 실적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담당자님께서는 현재 계획 기준 4공장 완공과 20만 톤 캐파의 매출이 안정화되는 시점은 2017년에서 2028년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이익률이 개선되는 부분을 반영하면 멀티플 20배수 시가총액을 부여할 경우 29만 5천원에서 38만 7,500원의 현재 발행 주식수 기반 주당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의 계산은 직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장 양극재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여하기에는 가혹한 밸류에이션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PER 기준 60배로 주당 가격을 본다면 4공장 완공에 따른 최대 주당 가격은 93만원입니다. 따라서 약 30만원에서 90만원의 한 주당 가격의 범위는 미래 성장성을 고려할 때 혹은 다른 기업들과 기회비용을 검토함에 있어 기준 가격으로 설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가 범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코스모 신소재는 3공장 가동을 기준 시점으로 92,000원에서 31만원의 한 주당 적정 가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현재 계획 기반 25년에서 26년입니다. 4공장 완공을 기준으로는 29만 5천원에서 93만원의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 시점은 27년에서 28년입니다. 이번 밸류에이션은 중장기 가이던스에 따른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캐파 구축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아닌 완공과 그에 따른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꽤나 타임라인이 명확하며 밸류에이션의 기준 시점이 빠릅니다. 또한 제가 계산해본 결과 사측 가이던스는 양극재 단가를 현재 기준 박살난 리튬 판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리튬 판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정상화된다면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판가를 오늘 적용한 데이터의 2배를 부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에코프로 BM과 동일한 양극재 톤당 단가를 적용한다면 오늘 산출한 데이터에 각각 모두 2배씩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중장기 가이던스를 따랐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매출액 산출 근거로 사용한 기준 메탈 판가가 다릅니다. 에코프로 BM 밸류에이션의 기준 양극재 톤당 단가는 수산화 리튬 31달러를 기준으로 틈만 나면 2차 전지를 깎아내리는 적대적인 모에너를 밝힌 42,226달러를 적용했고 코스모 신소재는 2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하신다면 산출 데이터에 모두 곱하기 2를 하셔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전반적인 메탈 판가 반등에 따라 오늘 산출했던 총 계산식이 다시 크게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 부분은 제가 예언을 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튬 판가가 바닥권에 머무른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한 주당 92,000원에서 31만원까지의 가치는 3공장 가동에 따른 그야말로 최소의 밸류입니다. 증축되는 3공장은 25년 상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이고 생산 안정화 시점 또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게다가 향후 북미 전기차 시장의 확장과 그에 따른 비중국 메탈 판가가 반등한다면 보수적이었던 가정들이 전부 변하는데 이는 향후 흐름을 보면서 또 채널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매우 좋지 못하고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긴 안목에서 본다면 코스모 신소재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스탠 와인스타인의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는 아주 살벌하게 빠지고 있지만 특별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정말 흔들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산업의 빅뱅 폭발을 믿고 기다린다면 또 기업의 성장성을 믿는다는 주인의식으로 쭉 함께 하시면 큰 수익의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을 노리고 투자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보답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 흐름과 차트는 이후에 다른 기업들과 함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이러한 일일이 하기 어려운 공부 자료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지금처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주가와 관계없이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